최근 혼란이 가중되어가는 미국 증시 바닥은 2분기 이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역시 고통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3.0%, 2.9% 하락했고 이는 전 고점 대비 각각 18.6%, 30.0% 하락을 의미합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7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1년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8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다우지수의 하락은 대공황이었던 1932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주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타겟과 월마트, 콜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비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1분기 이익에 큰 타격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타겟의 주가는 29% 하락했으며 월마트는 19%, 콜스도 19% 하락하여 1987년 블랙먼데이 붕괴 이후 최악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매파적으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리 잠재적인 경기 둔화에도 불구 미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가격 안정을 회복하는 데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 중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방어주의 하락입니다. 방어주의 하락은 흔히 베어마켓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 가까운 지수 하락에도 강보합을 유지했던 필수 소비재 ETF는 지난주 8% 정도 하락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방어주로 알려진 B&G와 허쉬의 하락은 무려 8% 내외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김바울 한미증시 전문위원은 아직 경기 침체의 징후가 매크로 데이터 상으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4월에 42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여 12개월 연속 40만 개를 넘어섰고 실업률은 3.6%를 유지하며 대유행 이전 반세기 최저치인 3.5%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3월 소비자 지출은 가게가 여행, 식사, 휘발유 및 식품에 더 많이 지출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4월 산업 생산 역시 전월의 증가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아무런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 측면에서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경제가 향후 침체에 빠질 이유는 넘치는데 아직 호황인 현재의 매크로 상황은 투자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장의 변동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월가 투자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S&P 500에 대한 전망치는 현재 최고와 최저 예측 사이의 격차가 37%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아직 없거나 미미한 최첨단 기술주에 주로 투자하는 캐시우드의 주력 ETF는 지난주 5일 연속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갔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방어주 성격이 짙은 필수 소비재 지수가 8%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김바울 위원은 미 연준이 투자자들에게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고 확신을 주거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안정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은 미국 주식시장의 바닥을 2분기 이후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화 긴축이 2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198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금리 인상보다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월 말에 시작된 유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편집 김태영 기자